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강풍이 잦아들면서 대형 산불 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기준 팰리세이즈 산불은 진화율 77%를 기록했고 알타데나와 파사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짙은 산불 진화율은 오늘 95%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발생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캐스테이크 지역 1만 396에이커를 태운 휴즈 산불은 오늘 오전 8시 55분 기준 진화율 56%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샌디에고에서 발화한 보더2 산불은 오늘 오전 9시 36분 기준 4,250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은 10%에 그쳤습니다. 역시 LA 카운티 노스 세풀베다 블러바드에서 시작돼 45에이커를 태우며 전소 면적을 키우고 있는 세풀베다 산불의 잔화율은 6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 내릴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독립국가로 제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 서명 수집 방안이 주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은 최소 등록된 유권자 50%가 참여해야 하며 최소 55%가 찬성해야 합니다. 투표가 찬성으로 통과되면 미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캘리포니아 주민의 독립국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 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현재 정부나 미국과의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독립국가로서의 캘리포니아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보고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군 수송기를 동원해가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나섰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수갑을 찬 남성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세관 및 국경보호국 소식통을 인용. 사진 중 하나는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포트 블리스의 빅스 육군 비행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송기는 80명을 이송할 수 있으며 어제 과테말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1,000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직전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입국 급증 대응책에서 나왔던 100여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자들을 이번에 모두 추방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합법적 입국 및 체류 서류 없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최대 1,3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체류자 외에 바이든 정부가 임시로 최대 2년간 미국에 머물도록 허용한 이민을 시도한 사람이 140만 명에 이릅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 재판부는 어제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곤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를 14일 동안 보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이 행정명령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이 같은 명령을 내릴 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어디에 있었나고 호통쳤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 연방법무부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 행정명령이 집행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지난해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약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는 2024년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0.7% 감소한 40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 7%에 달하는 높은 주택대출 금리가 주택 구매 수요와 공급을 모두 낮추는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 주택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검찰은 4시간 만에 다시 기한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직접 대면 조사 뒤 기소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강제 수사까지 포함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장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추가 입장까지 냈던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재신청 결과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6일 전후로 끝나게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앞으로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던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에 쏟아졌습니다. 요원 주장에 대해 야당은 궤변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의원, 요원 발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주말 동안 비 예고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